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료 해설에서는 최근 제약 바이오 업계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은 흥미진진한 의학적, 재무적 미스테리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ABL 바이오의 담도암 신약 후도 물질, 토베시믹의 임상 데이터 발표를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숫자에 가려진 이 엄청난 역설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마이너스 64%라는 숫자 믿어지시나요? 지난 4월 27일 미국 시장에서 콤파스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폭락한 수치입니다. 기업 가치가 자그마치 5억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00억 원이나 말 그대로 공중분해 돼버린 거죠. 당연히 그 충격파는 한국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 약물을 기술 이전했던 파트너사인 ABL 바이오 주가 역시 19% 곤두박질 쳤거든요. 시가총액 거의 1조 8,60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시장엔 그야말로 엄청난 패닉이 왔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막힌 미스터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실 이 토베시믹의 임상 2, 3상 시험 결과 자체는 꽤 훌륭했거든요. 1차 목표들도 성공적으로 달성했고요. 아니, 임상이 성공했는데 도대체 왜 시장은 이렇게 무섭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파트,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달성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 토베시믹 병용 투여군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객관적 반응률, 즉 종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 환자 비율이 17.1%로 기존 약물만 쓴 대조군의 5.3%를 완전히 압도했죠. 그리고 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생존한 무진행 생존 기간도 4.7개월 대 2.6개월로 가볍게 제쳤습니다. 자, 이 생존 곡선을 일종의 달리기 경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여를 시작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빨간 선이 파란 선 위로 확 치고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약물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빠르게 작동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이걸 의학 용어로는 위험비 0.44라고 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질병이 악화될 위험을 무려 56%나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뜻입니다. 약효 자체는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훌륭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두 번째 파트, 전체 생존 기간의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주범입니다. 아까 보신 그래프랑은 다르게 빨간 선이랑 파란 선이 막 어지럽게 꼬여 있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위험비는 1.05가 나왔습니다. 위험비가 1보다 크다는 건 오히려 약을 먹고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숫자로 비교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8.9개월이었는데 기존 약만 투여받은 환자들이 오히려 9.4개월로 조금 더 길게 나온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신약을 먹었는데 생명이 짧아진 것처럼 보이니까 시장에서 8,600억 원어치 주식을 집어 던질 만도 했겠죠? 세 번째 파트, 치료 전환 효과 해독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 핵심 열쇠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치료 전환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전반전 끝나고 상대팀 선수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후반전엔 우리 팀 에이스 공격수를 상대팀에 떡하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라? 왜 동점이지? 하는 꼴인 거죠. 임상시험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보니 대조군 환자의 병이 악화되면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약으로 갈아탈 수 있게 허용해주는 겁니다. 이 임상 흐름도를 한번 보시죠. 기존 약만 맞던 대조군 환자 57명 중에 무려 31명, 그러니까 54%가 넘는 환자들이 중간에 토베시믹으로 약을 갈아탔습니다. 결국 대조군 절반 이상이 사실상 신약을 맞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진짜 결정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신약으로 갈아탄 이 31명의 환자들, 생존 기간이 자그마치 12.8개월이었습니다. 안 갈아탄 환자들의 6.1개월보다 2배 이상 길었죠. 한마디로 이 갈아탄 환자들이 대조군의 평균 생존 기간을 쭉 끌어올려버리는 바람에 전체 통계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콤파스 테라퓨틱스 CEO도 이걸 강력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1.05라는 숫자는 약이 안 좋아서가 절대 아니라 오히려 뒤늦게 신약으로 넘어온 환자들이 예상보다 너무 오래 살아버려서 생긴 행복한
통계적 왜곡이라는 거죠. 약효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 생존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과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FDA 승인 선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한결 안심이 되실 겁니다. 얀센이나 화이자, 노바티스 같은 네로라 하는 빅파마들도 다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중간에 환자들이 약을 갈아타는 바람에 전체 생존 데이터가 꼬였지만 다른 주요 지표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FDA는 결국 다 승인을 내줬습니다. 꼬여버린 이유가 약효가 없어서가 아니란 걸 인정한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전문가인 애널리스트의 최종 판단을 확인해보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냉철하게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약효는 진짜지만 어쨌든 겉보기엔 꼬여버린 이 데이터를 들고 깐깐한 FDA를 설득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기존 90%였던 성공 확률을 54%로 보수적으로 확 낮췄습니다. 설득 난이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목표 주가도 20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건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조금 꼬였을지언정 약물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가치와 뛰어난 반응률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남은 타임라인을 짚어볼까요? 단기적으로는 세부 지표 분석들이 마무리될 거고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건 2026년 여름 중반에 있을 FDA와의 사전 미팅입니다. 여기서 FDA가 이 얽힌 데이터의 진실을 인정하고 가속 승인의 문을 열어줄지가 핵심 포인트죠. 이게 잘 풀린다면 2027년쯤엔 미국 내 정식 승인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표면적인 실패가 오히려 약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이 기가 막힌 역설. 과연 FDA는 그 깐깐한 눈으로 통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생존 연장 효과를 꿰뚫어보고 가속 승인을 허락해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흥미로운 결과가 앞으로 제약업계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